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젓가락질이라는, 올바른 젓가락질이라는 공통된 화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볼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관점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면 선생님도 젓가락질 좀 잘 못해요. 좀 이상해. 그치?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한 젓가락질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 못해. 그래서 선생님 이 관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자, 작가는요, 올바른 젓가락질 꼭 굳이 할 필요 없다. 꼭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젓가락질은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다소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논설문이고, 이제 칼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으면 돼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주장을 했구나. 아, 이거는 이 관점에 대한 글이구나. 그러면 어떤 근거를 들었을까? 그 근거를 찾아보자. 이거를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자,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엄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네요. 자, 페이지는 90페이지를 펼치시고요. 우리 일단 글 한번 해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엄지원.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 무거운 쇠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음식 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습니다. 위의 젓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아래 젓가락을 받친 뒤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의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해 30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대기를 요리조리 쥐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 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일이란 단언하건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지는 따져볼 만합니다.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밥과 국만으로 연명한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잘게 썬 밑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이었던 것이지요. 실제 옛 풍속화를 보면 민초들이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92페이지로 넘길게요.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최근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 주영아 교수의 추정입니다. 너 밥상에 불만 있냐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냐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에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라고. 한겨레 20일 2013년 제979호. 자,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90페이지 펼치시고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동일한 화제. 우리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며 읽기를 하고 있죠. 비교하며 읽기 뭐였죠?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글을 읽는 거였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어떤 글을 읽었습니까? 바로 젓가락질이라는 동일한 화제였죠. 젓가락질이랑 똑같은 화제야. 근데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 관점이. 첫 번째는 뭐였어? 젓가락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 젓가락질은 반드시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 정확한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관점이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바로 뭐냐? 꼭 올바르고 똑바르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 바로 뭡니까?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두 번째 관점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여기 두 번째라고 써놨죠. 그래서 동일한 화제인데 똑같은 화제인데 바로 하나는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에이 젓가락질 그렇게 좀 빡빡하게 할 필요 없어. 좀 못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젓가락질 잘하면 밥 잘 먹나요? 엄지원이란 사람이 있었고요. 역시 이거는 갈래가 칼럼입니다. 칼럼이고요. 그 다음에 논설문이죠. 자, 칼럼 알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너네가 칼럼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아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뜩 넘어갔었는데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문에 실어져 있는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신문에 실어져 있는 글인데 보통 이렇게 논설문처럼 자신의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어쨌든 논설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설문의 특징이 뭔데? 바로 안 쓰지네. 주장과 근거가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뭐를 찾아야겠니?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 주장이 뭐였어? 젓가락질을 잘못해도 괜찮다. 이 주장에 맞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논설문이니까요.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겠죠. 주장하는 글이니까. 자, 이 글도요. 역시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부분 볼게요. 자,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해줬어. 나 젓가락질 맨날 혼난다. 식사할 때마다. 지금 누가 얘기했단 말이야. 친구가. 그래서 나는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바로 이게 뭡니까?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젓가락질 꼭 그렇게 잘해야만 할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정석에 가까운 딱 거기 규정에 맞는 표준에 맞는 그런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꼭 잘 먹을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막 손으로도 먹고 그죠? 선생님 막 손으로도 먹고 그래요. 배고프면.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그렇죠.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걸까? 라고 이 사람의 생각을 했네요. 자, 이 사람 뭡니까? 표준 젓가락질 꼭 해야만 할까? 그거에 대해서 안 지키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화제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이 화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처음 부분을 시작을 했네요.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타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거운 쇠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젓가락질 힘 좋죠. 우리 막 다 박박 찢고 막 김치 다 찢고 그러죠. 그러나 음식 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네요. 자, 아까 이 사람의 주장이 뭐였니?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 했지? 그럼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자, 근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근거 첫 번째 뭡니까?
자,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볼 것.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이 뭔데? 자,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위에 젓가락을 이건 것 같아. 그치? 이 젓가락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사이에 끼우고 사실은 이게 공통적인 약간 표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이에 끼웠네 여기다. 그지?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아래 젓가락을 받쳤네. 여기 받쳤네. 그지? 받치고 있어. 자, 받친 뒤 이 참고로 이거는 여기 긋다가 여기 긋는 게 아닌데 하고 이렇게 삭제한 거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두 개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이다. 이거네, 이거. 야, 근데 선생님도 사실은 손이 이게 완벽한 표준이 아니어가지고 선생님 손도 약간 그래서 이런 느낌 아니야 선생님도. 조금 그러긴 해요. 자, 어쨌든 중국에서 발원이라는 것이 나와있죠. 사회현상이나 사상 등이 맨 처음 생겨난 거. 자, 중국에서 맨 처음 생겨나서 3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짝대기를 이게 그 젓가락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요리조리 지어보는 과정에서 그렇구나.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두 개 작대기 갖고 대충 지어보다가 인류가 지혜를 짜 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어보다가 이렇게 지는 게 편하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젓가락의 표준으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일이란 단언컨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뭡니까? 젓가락질을 이렇게 진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게 정석이다, 이게 표준이다라고 하지만 누가 얘기했는데? 저자가 누구? 그리고 그 누가 얘기했는지 저작권자까지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 같은 건 없다. 왜냐면 표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 여기에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젓가락 사용법이, 그러니까 규정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네. 젓가락 사용법. 그러네. 그지? 자,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이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지는 따져볼 만합니다. 아니,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지 않냐? 이게 완전히 표준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건데 왜 이거를 계속 따지면서 이대로 안 하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 부분은 뭐예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네. 자, 넘겨볼게요. 다음 91페이지 넘겨서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마이갓! 자, 뭡니까? 그렇구나.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 바로 뭡니까?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은 일본 풍속이라는 거야.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네요. 바로 뭡니까?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 그건 사실 일본에서 온 거야. 바로 그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젓가락질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숟가락이 더 중요했었대. 자, 이게 주장이에요. 미니 주장. 그지? 어떻게? 우리나라는 주장 잘 안 써지네. 자,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거, 더 중요했다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옆에 예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주장이 뭐예요? 숟가락이 더 중요했죠? 하지만 근거를 보니까. 그럼 근거가 뭔데? 바로 이겁니다. 밥과 국만으로 연명한, 연명이라는 것은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근히.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근히, 여러분, 이제 밥을 근근히 먹고, 겨우겨우 먹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걸 연명이라고 합니다. 자, 밥과 국만 먹어서 간신히 예전에는 이제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조선 민중에게 사실 젓가락이라는 것은 너무 호사스러웠다. 왜? 자, 보니까 잘게 써 밑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들이나 소장하던 희귀품이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중들은 어때요? 이렇게 뭉탱이로 김치 막 이렇게 뭉탱이로 먹었다가 이거 들어가지고 막 찢어서 먹고 그냥. 그러니까 딱히 젓가락 필요 없었어. 자, 근데 양반들은 어때? 이렇게 막 잘게 썰어서 먹죠. 김치 같은 것도 이렇게 잘게 썰어
썰어서 김치에 놀랍게도 잘게 써니까 어때요? 이렇게 작은 거를 집을 수 있는 조그만 걸 집을 수 있는 젓가락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젓가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결국에 이렇게 잘게 썰 수 있는 이런 호사스러운 거를 할 수 있는 양반들이나 썼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볼게요. 여기 실제로 옛 풍속화를 보면은 민초들이 자 민초가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백성민자고요. 초가 풀초자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우리가 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풀 중에서 잡초. 왜냐면 민중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중들, 옛날 백성들을 우리가 민초라고 했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옛날 풍속화를 보게 되면요.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가 있다. 그림에서 볼 수가 있다. 밑에 그림 쓱 이렇게 내려보면 자, 누가 봐도 이건 양반 느낌이지, 그지? 느낌 봐봐요. 이 양반, 그지? 가 쓰고 막 그 양반. 자, 이거는 어때요? 민초들의 모습이겠죠. 김홍도의 점심이라는 걸 보면, 봐봐, 어때? 그냥 사발채왕 마시고 있잖아. 숟가락 먹고 있죠? 숟가락, 그죠? 젓가락 없어. 근데 어때? 양반들은 젓가락 들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라면 양반 이렇게 가 쓰고,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자, 아닌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아, 양반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구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 미니 주장에 대한 근거가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9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에서는, 자, 일본에서는 어떠세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일본은 숟가락을 쓰지 않잖아. 너네도 알지? 이렇게 밥그릇이 있어도 우리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푹푹푹 퍼서 먹는데 일본은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는 대단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어요. 왜냐면 숟가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래서 젓가락 사용법을 강조하는 일본의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자, 근대화 이후에 현대화 되면서 자,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도 일본에서 만들었어. 일본에서는 젓가락질 사용법을 강조해. 아, 그러니까 이 젓가락질 사용법을 강조하고 젓가락질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문화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젓가락질을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없다.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해도 괜찮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것도 그런 거 있나 보다. 자, 일본이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젓가락 사용법을 강조하는 일본의 사례, 예란 뜻이에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최근 엄마들 사이에 이렇게 한 것도 일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젓가락을 중요시하고 젓가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일본에서 왔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을 주영아 교수의 추정입니다. 주영아 교수라는 또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추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판단을 내려봤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자, 외식업과 이게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젓가락이 주목받게 된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밥상에 불만이 있냐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어쩌면 저 사람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이거 젓가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바로 일본에서 왔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막 또 밥상에 불만이 있냐 젓가락 잘해야지 하면 저 아저씨 일본에서 건너오신 건가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이고요. 자,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바로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끝부분입니다. 자,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냐? 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약간 무슨 광고 같은데, 그치?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파는 거 아니야? 젓가락질. 자, 그럴 때는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정신이라는 얘기요. 한국인의 정신은 숟가락에 담습니다. 라고. 자, 여기 별표 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글쓴이가 주장하는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글쓴이의 관점이 뭔데? 여기 나있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사실은 숟가락 위주였기 때문에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신은 숟가락에 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글쓴이의 관점인데 바로 우리는 숟가락 위주로 살았으니까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요약을 하자면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의 주장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거가 3가지가 있었죠.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글은요, 논설문이기 때문이죠. 주장과 근거가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동일한 화제, 바로 젓가락질이었죠. 젓가락질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젓가락질 좀 잘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3가지 있었지. 꼭 그렇게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1, 2, 3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젓가락 사용에는 정해진 표준이 없어. 그냥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2개의 짝대기를 대충 손에 쥐어보다가 편한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젓가락질로 이어져 있다고. 그리고 그 젓가락질 누가 만든지 몰라. 그래서 정해진 표준이 없어. 그러니까 젓가락질 잘못해도 괜찮다. 자, 2번째 이유 뭐였습니까?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사실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일본에서 들어온 풍습이었다는 거야.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면요, 일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을 잘 쓰는 게 중요했겠지. 그래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하기도 했다는 거야, 일본에서. 왜냐면 일본에서 중요시한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 뭐가 중요했다는 거야?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풍속화 그림을 보면 양반들은 잘게 쪼개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쓸 수 있었지. 하지만 민초들은 어때?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이 많았지. 왜냐면 민초들한테 밥과 국만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게 썰 그런 여유 따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숟가락으로 먹는다고. 그 양반집에 있어도 또 아녀자들, 그 여성들은 또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었대. 이런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장이고요. 이 글을 딱 보고 이 주장은 바로 젓가락질을 잘못해도 괜찮다는 주장이구나 딱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근거를 잘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이런 거 나와있죠? 이거는 이 빈칸을 채워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우면은 이제 앞에 2가지 관점의 글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그 올바르고 정확한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라는 글에서는 젓가락질 좀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의 글이 있었죠. 주장의 글이 있었죠. 자, 이거를 채워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정리하게 된다는 그런 마법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에서 젓가락질을 검색해보면 젓가락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카페에서는. 자, 젓가락질 해보면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밥 잘 먹을 수 있나요? 라는 노랫말. 이건 2번째 우리 그 관점이 있었죠.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밥 잘 먹냐? 잘 못해도 괜찮다. 그건 연관이 되는 거고. 자, 플러그. 자, 젓가락질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입니다. 한국에서는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거 2번째 관점 있었죠? 이번 시간에 한 거. 자, 동영상. 난 이게 되는 줄 알고 막 눌러봤어. 이거 아니더라. 자, 그림이었어요. 그냥. 자, 가늘고 무거운 쇠젓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의 달인. 이거 첫 번째 관점에 있었죠. 올바른 젓가락질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새로 만든 젓가락이었지 그 어린이가 쓰는 기능성 젓가락 따위는 쓰지 않아. 그지? 쇠젓가락을 해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있는 손놀림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관점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2번째, 젓가락의 날 운영으로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우리 지역 초등학교가 증가되었다. 이거 첫 번째 관점이었죠.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해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 그 얘기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젓가락의 날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다 했어 얘들아. 자, 앞으로 와서 보시면 이런 거 안 풀어졌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쓴이가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다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자, 젓가락질은 어느 한 사람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3000년 동안 수많은 인류의 지혜가 모여서 다듬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왔네요. 자, 글쓴이가 한국 문화에서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라고 말하는 근거 뭐였죠? 젓가락은요, 일부 양반들만 소장하는 귀한 물건이었고 대다수에 있는 민중과 양반에 있어도 여성들은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다라는 게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여기 86페이지 있죠? 여기를 펼치세요. 여기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그래 관점이나 형식이 다양한 이유. 아직 우리가 형식이 달라지는 거는 안 했는데요. 뒤에 이제 그 학습 활동에서 확인할 거예요. 편지글로 썼던 거. 근데 이제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글쓴이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글쓴이가 관점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쓴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 또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관점은 글쓴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관 때문에, 형식이 달라지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여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 읽어? 비교하며 읽기를 왜 하는 거야? 선생님 친구 얘기했었지?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얘기했었죠. 어때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A라는 친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A라는 친구 말만 믿었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어때? 시각이 편협했죠. 한쪽에 치우친 시각을 가지게 됐었죠. 하지만 B의 말을 같이 듣게 되면은 어때요? 조금 더 균형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상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우리 젓가락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봤잖아요. 자, 젓가락은 조금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젓가락질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고, 또 뭐예요? 젓가락질이 사실은 뭐 일본에서 뭐 따지는 거였다. 뭐 숟가락이 사실은 한국에서 더 중요한 거였다. 뭐 이런 정보도 알게 됐잖아. 그래서 어때요? 젓가락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며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제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조금 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글을 읽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하며 읽기를 하게 되면은 이 시각도 들어보고, 이 시각도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나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글의 형식을 살펴보고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형식을 썼을 때거든요. 그 위에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관점을 했을 때,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이제 관점, 여러 가지 관점 물어본 거고,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가지 형식,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편집을 이제 학습 활동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어쨌든 다양한 글의 형식을 보고 나서 이 형식이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좋구나. 이 형식을 사용하면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관점이 뭐였지? 올바른 젓가락질을 꼭 잘 할 필요 없다. 젓가락질 꼭 잘해야 되냐? 약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잘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잘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요, 똑같은 화제에 대해서,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 그리고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또 다른 형식을 가진 글을 우리가 같이 읽는 것을 비교하며 읽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형식으로 읽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 활동에서 볼 거예요. 편지글과 비교를 해서 논설문과 지금 편지문을 비교를 해가지고 동일한 화제인데 다른 형식을 담고 있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글을 비교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형식을 가진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해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읽고 있는 거잖아. 이건 몰라도 돼요. TMI. 자, 그리고 어때요? 또 비슷한 과제의 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럼 이 글과 이 글은, A라는 글과 아까 B라는 글은 서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TMI, 이것도 고등학교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비교하며 읽기가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상호 텍스트성, 그리고 주제 통합적 읽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주장과 근거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문제 풀어줬잖아요. 비교하며 읽기를 하면 어떤 게 좋은 거지? 막 이런 게 있었죠. 그것도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도 이제 풀어줄 테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